2019-20 KB국민은행 바둑리그 마지막 챔피언 결정전만이 남아있고요. 자, 오늘 2차전입니다. 셀트리온이 3국에서 이 신진서 선수가 안정기 선수에게 승리를 거뒀고요. 셀트리온이 선취점을 가져간 상황입니다. 자, 앞서 저희는 신민준 선수와 한상훈 선수의 바둑을 살펴봤었는데요. 자, 먼저 조한승 선수와 박하민 선수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립니다. 두 선수 어제에 이어 오늘도 만났고요. 네, 어제는 속기전에서 만나서 반집승부, 명승부를 펼쳤는데요. 오늘은 비교적 시간적 여유가 있는 1국 장구대국으로 만났습니다. 한상훈 선수와 신민준 선수, 앞서 저희가 살펴봤을 때는 어떤 형태였죠? 이제 막 새로운 전투가 시작이 되던 시점이었고요. 방어해내는 한상훈 선수와 뭔가를 계속 시도하는 신민준 선수의 치열한 몸싸움이 이제 막 스타트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의 싸움이 재밌습니다. 신민준 선수가 이 부분에서 좀 후회한 듯한 제스처를 계속해서 좀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네. 이 방금 전에 화면에 잡힌 모습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일단 지금까지 수순부터 이제 소개를 해드리자면 여기를 하나 붙이고 나서 중앙 쪽에서 밀어갔고요. 그러자 여기를 밀어갔을 때 백이 여기를 젖혔습니다. 한상훈 선수가 강수로 대응을 했어요. 그러자 약간 이쪽 부분에 뒷맛을 남겨놓고 싶었던 신민준 선수가 치받았고 한상훈 선수가 여기에 받지 않고 4점을 제압하면서 중앙에서는 정말 평소에는 좀 볼 수 없었던 그런 형태가 나왔고 뒤에서 이제 흙이 수를 내려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자, 이 흐름 박영훈 선수는 좀 어떻게 느끼시나요? 지금은 네, 사실 다섯, 여섯. 글쎄요. 일단 모양상 볼 때는 흙이 그래도 좀 좋지 않아 보이긴 하는데요. 네. 그래도 되게 잘 된 게 아닌가요, 이게? 좀 잘 된 것 같은데. 저한테 물어보시는 건 아니죠? 지금 넉점 사이 잡히는 모습이 평소에 저렇게 나오는 모양이 아닌데요. 그러니까 지금 흙이 그곳에 둘 여유가 없이, 그러니까 이제 우하기를 응스타질 했는데 아무튼 잡히는 모양이 지금 너무 좋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쪽 늘어가면요. 이쪽 돌이 사실 없어도 지금 이 돌이 없어도 지금 이렇게 잡히면 보통 원래 바둑이 참 안 좋다는 거잖아요. 당연히요. 말이 안 되는데 지금 이 돌까지 있는데 이렇게 잡혔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래도 근데 인공지능으로는 크게 손해본 건 없네요. 예. 대략 앞선 상황과 비교를 해보면 앞선 상황에서는 흙이 한 70대 3 정도로 우세하다라고 인공지능이 이야기하고 있었고 그곳에 공방이 끝이 나니까 약간 백 쪽이 우세하다. 사실상 근데 이제부터의 승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흙이 약간 당했다 정도네요. 예. 큰 차이는 아니지만 이 그래프는 분명히 넘어가긴 했습니다. 네. 근데 신민준 선수가 느낄 때는 그래도 조금 더 그래프보다는 조금 더 손해를 봤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예, 지금 아무래도 사실 이렇게 넉점이 잡히면 귀에서는 그냥 깔끔하게 크게 살아야 되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지금 정도로는 사실 이렇게 잘 산 느낌도 아니고요. 간신히 사는 예, 정도네요. 지금 백이 끊을 수도 있고 네. 만약에 이쪽을 그냥 늘어둬도 흙이 물론 이렇게 잡고 이렇게 패를 할 수는 있어요. 만약에 패를 할 수 있는데 아무튼 이게 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도 못 살고 패로 살았기 때문에 조금 아마 그래프보다 조금 더 손해봤다고 느끼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거는 네, 선수가 직접 체감할 때는 분명 차이가 좀 있을 수 있고요. 예. 셋, 넷, 다섯. 온전히 사는 형태조차도 흙이 만들기가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사실 여기서 지금 이렇게 이으면은 물론 살 수는 있는데요. 이렇게 있고, 이렇게 이으면 살 수 있나요? 예, 이제 백이 잡을 때 이렇게 밀고 밀어도 되고요. 밀고 이렇게 살면 살 수 있는데 이건 사실 지금 너무 작게 살았거든요. 너무 이거는 작게 살아서 사실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아예 그냥 이렇게 잡고 패를 하는 게 나을 것 같긴 한데요. 모르겠어요. 이렇게 잡고 사실 이 패는 그냥 또 이제 흙도 당연히 치면 다 죽으니까요. 일단 확실한 것은 지금의 이 진행이 신민준 선수가 만족할 수 있는 진행은 아니고요. 분명히 네, 표정에도 지금 드러나는데 인공지능이 이야기하는 것보다 앞서 이제 박영원 해설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좀 더 이제 당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네. 아마 체감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네. 지금은 근데 흙이 일로 이어질지 좀 잡아지 굉장히 어렵거든요. 아홉, 이어야 되네. 패를 결행하지 네, 못했습니다. 사실 패를 결행하는 것도 사실 흙도 일단 뭐 마땅한 팩감이 없어서 네. 사실 네. 좀 쉬운 선택이 아니고 사실 뭐 그리고 있는 수가 뭐 정수일 수도 있어요. 근데 아마 실전에는 굉장히 기분 안 좋을 것 같아요. 잡혀서. 실제로 신민준 선수의 이 표정 그리고 이 행동에서도 분명히 드러나고 있고요. 분명히. 사실 거의 뭐 망했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흙이면은. 예. 근데 이게 생각보다는 지금 진짜 당하지 않은 모습이네요. 인공지능 현재 판단으로 보면. 그리고 한상훈 선수가 이런 식으로 이제 모양이 깔끔하게 정리가 됐을 때 더 바둑을 잘 두잖아요. 예. 국면이 복잡할 때보다는 그렇죠. 안정적으로 국면을 운영하는 데 능하기 때문에 지금 딱 스타일도 한상훈 선수가 좋아하는 식으로 예. 판이 짜이고 있습니다. 한상훈 선수가 또 두터운 바둑을 좀 여섯, 두터움을 여섯, 활용하는 좀 일곱, 그런 게 좀 여덟. 그래도 나름 더 강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딱 그 입맛에 맞는 바둑이 된 것 같아요. 신민준 선수가 우변 쪽에서는 분명히 좀 실패를 한 것 같습니다. 일단 그래도 부분 전투는 일단락이 되었고요. 당장은 약간 이제 소강 상태로 몇 수 진행이 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박영훈 구단에게 뭐 이렇게 말 걸 게 있으면 질문할 게 있으면 딱 지금 타이밍에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국면이 이제 복잡해지면 그때는 박영훈 구단 계속 개가시켜야죠. 그렇네요. 예전에 제가- 예전에 그 박영훈 구단이 어린 시절로 기억을 하는데요. 예전에 네. 그 나름 이제 본인이 생각하는 본인이 체감하는 그 세계 랭킹 혹은 뭐 국내 랭킹 이런 거 이렇게 했던 걸로 잘 알고 있는데 예. 혹시 최근에도 그런 거 하시나요? 최근에는 제 랭킹이 많이 떨어져서요. 네. 잘 안 하고 있어요. 아, 잘 알아요. 그럼 제가 궁금한 것은 여섯, 박영훈 구단이 생각하는 네. 일곱, 국내에서 가장 강한 3명 1, 2, 3위 순서대로 만약 한다면 그거 좀 곤란한 질문인데. 일단 사실 1, 2, 2위는 사실 뭐 네. 1, 2위는 뭐 박정환 선수, 신현 선수가 너무 이제 랭킹도 그렇고 뭐 당연한 누가 1위인가요? 네, 박영훈 선수가 느끼기에 그냥 본인이 네, 도서 체감하는 상대적으로 더 아, 까다로운 선수. 그것도 좀. 근데 저는 일단 신인 선수랑 사실 만나질 않았어요 아직. 근데 아무튼 박정환 선수한테는 정말 뭐 지독하게 졌죠. 네. 이렇게 지독하게 지고 있는데 신인 선수 피해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1위라고요? 그래서 1위가 저는 누구라고요? 오늘 컨셉 그런 질문해요. 것까지는 뭐 굳이 또 그래도 뭐 일단 뭐 네, 그 뭐 제가 뭐 그런 거 말하기에는 너무 지금 뭐 나름의 안될것 선택인데요. 같아요. 개인적인 선택도 이렇게까지 워낙 거리나요? 그 대기사들이기 때문에 네. 뭐 제가 그런 마지막 예. 하나, 너무 건방져 보입니다. 제가 말하기에는. 여섯, 여섯, 그럼 3위는 일곱, 어떤 네. 선수일까요? 다음에는 글쎄요. 지금 사실 후보들이 너무 많은데 뭐 요즘 어린 기사들이 일단 좀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사실 뭐 그리고 김시혁 선수도 있고 사실 뭐 신민진 선수, 변상희 선수도 있고 뭐 이동훈 선수도 있고요. 사실 굉장히 많은 선수가 있어서 사실 뭐 그거는 네, 한 명을 사실 꼽을 수가 없고요. 그냥 이렇게 객관적인 대답을 원하는 게 아닌데 네, 사실 아주 객관적인 주관적인 본인의 네. 생각을 이거는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너무 네 이거는 그러면 무대를 좀 옮겨서 네. 이 세계 무대를 본다면요. 아, 세계 세계 무대 무대에서 본다면. 가장 강한 이 1, 2, 3위를 좀 세계 뽑아주실 수 무대로 있을까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보면은 사실 마지막 하나, 뭐 커제 선수랑 셋, 뭐 요즘 양징인 선수가 그렇게 쓰다고 여섯, 하는데요. 예. 일곱, 일단 여덟, 아홉, 그 둘이 그래도 1, 2위일 것 같긴 한데요. 커제 선수가 요즘 뭐 컨디션이 약간 안 좋아서 지금은 뭐 중국에서 1인자가 커제 선수다라고 확실하게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거 모르겠고요. 예, 아무튼 예. 그럼 중국 탑3를 꼽자면 커제, 양딩신 하고 한 일단 명 정도 더 거기서 있을까요? 저는 예전부터 항상 스웨 선수가 강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뭐 네, 저는 스웨 선수가 좀 강한 것 같아요. 아, 사실, 스웨 선수요? 예, 저는 다른 선수보다 스웨 선수가 좀 개인적으로는 좀 세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뭐 물론 뭐 어린 기사들이 또 많지만
예. 제가 생각할 때는 거제, 선수가- 양딩신, 스웨 예, 그 중국의 예, 쓰리톱으로 예, 꼽아주셨습니다. 결국은 이 국내 순위는 정해지질 네. 않았던 박영훈 선수였고요. 거기는 워낙 네, 박영훈 선수를 좀 더 곤란하게 할 수 있는 질문 계속 좀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저희가 이 셀트리온의 백대현 감독을 만나봤는데요. 이 반대쪽 한종진 감독을 만나보지 않으면 또 서운할 것 같아요. 저희가 네, 지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물가정보의 한종진 감독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 감독님께서는 어제 승리함으로써 오늘은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임할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뭐 1차전 이겨서 좀 여유는 있을 수는 있는데요. 네. 그래도 아직 승부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런 여유를 가질 마음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아직까지 여유를 부리기에는 조금 이른 것 같은데요. 우리 감독님은 한국물가정보와 함께한 지 벌써 5년이 됐습니다. 올해가 가장 좋은 성적인 것 같은데 그래서 조금 부담도 느낄 것 같아요. 어떤가요? 늘 그 이제 대표님이나 이렇게 그 스태프분들이 뭐 편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부담보다는 뭐 제가 개인적으로 좀 잘하고 싶은 마음이 좀 더 뭐 강해서 뭐 회사에서 주는 부담은 별로 없고요. 네. 네. 저도 이제 5년 동안 하면서 좀 잘하고 싶다는 마음이 더 간절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올해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둑팬 입장에서는요, 신민준 선수와 신진서 선수의 대결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오늘도 피해갔어요. 작전 성공이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 작전 성공이고요. 백대현 감독 같은 경우도 신진서, 신민준 뭐 선수를 붙이고 싶었을 텐데 저는 붙이기 싫었습니다. 네네. 뭐 이제 정기 시즌에는 그 두 기사가 두는 걸 저도 보고 싶었는데 이 이제 챔피언 결정전에서는 결국에는 이제 승패가 이게 뭐 신진서, 신민준의 승패로 나누는 게 아니라 팀이 이기냐 지느냐로 나눠지기 때문에 저는 뭐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거고요. 팬들에게는 늘 뭐 죄송한 마음인데 뭐 저희 팀의 사정이 어쩔 수 없음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승리가 목적이니까요. 네, 일단 작전 성공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선수들 또 긴장하면서 열심히 대국을 두고 있을 텐데요. 우리 선수들에게 한마디 해볼까요? 이제 뭐 대구 들어간 선수 또 그리고 끝난 선수도 있고 이제 앞으로 준비하는 선수도 있는데 뭐 어저께 뭐 처음에 얘기했듯이 1차전 이겼으니까 2차전 좀 더 편안하게 뭐 본인의 실력을 발휘하면 저희가 뭐 충분히 승산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저도 한번 끝까지 지켜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한국물가정보의 한종진 감독님이었습니다. 셀트리온의 백대현 감독에 이어 이번에는 한국물가정보의 한종진 감독 만나봤습니다. 양팀 감독님이 같은 주문을 했어요. 선수들에게 마음 편하게 자신의 바둑을 둬라. 근데 이거 가장 어려운 주문 아닌가요? 실제로 선수들이 느낄 때는 어떤가요? 이제 그 각 팀의 감독님들의 스타일이 있잖아요. 예. 박영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좀 편하게 돌아라는 주문과 좀 정신 차려라 이런 주문, 뭐 채찍질 같은. 네, 채찍질과 당근이 있다면 어느 쪽이 좀 더 승부에 유리하게 작용하나요? 뭐 일단 그래도 뭐 채찍질보다 일단 당근 당근을 좋아하시는 당근을 분이죠. 좋아하고요. 당연히 근데 어차피 사실은 감독님이 아무리 편하게 돌아고 해도 네. 사실 선수들이 글쎄 뭐 그런 편하게 둘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그리고 부담도 있고 당연히 엄청 긴장 이제 하고 둘 텐데 이제 아무튼 최대한 편하게 두라고 뭐 주문을 할 수밖에 없겠죠. 감독님들도. 예, 근데 이제 아마 저는 근데 일단 채찍질보다는 당근이 그래도 네. 편할 것 같아요. 그럼 수려한 합천의 고근태 감독은 어떤 스타일이었어요? 고은태 감독님은 워낙 그 당근을 많이 주셔가지고 배가 불렀나요? 그냥 마지막까지 당근만 너무 아. 먹다가 네, 또 수려한 합천의 고근태 감독은 이 박영훈 선수보다 제가 알기로는 좀 나이도 네, 어린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뭐 사실 저는 그래서 좀 더 편했는데 글쎄요, 고은태 감독이 어떻게 뭐 느꼈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근데 평소에도 사실 그래도 어느 정도 친하고 하기 때문에 아마 뭐 고은태 감독도 그렇게 불편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서로 아무튼 저희 팀은 좀
감독도 어린 감독이고 사실 선수도 다 어린 선수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영재 팀으로 아무튼 합천 그 영재 대회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 이미지에 맞는 컨셉이었던 것 같아요. 예. 거기에 딱 노장 박영훈 구단까지. 이미지에 네. 부합하는 주장이죠. 네. 이미지와는 저만 빼고는 아무튼 딱 원래 컨셉이 있었군요. 컨셉이 있었습니다. 컨셉이 확실한 팀이었습니다. 자, 한정진 감독 오늘 오더 이 작전은 성공이라고 또 솔직하게 속내를 드러내셨고요. 예. 근데 그거는 사실 당연한 거 아닐까요? 네. 그 팀에서 0.1%라도 이길 확률이 높은 오더를 내는 것은 감독이 해야 될 일이고 네. 이제 팬분들께서 이제 주장전 대결이 성사가 안 된 것은 분명히 이제 아쉬움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감독 입장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길 확률이 조금이라도 높은 오더를 내는 게 감독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한종진 감독도 성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한종진 감독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정규리그에서는 주로 이 3국의 신민준 선수 아니면 강동윤 선수를 거의 고정하다시피 배정을 했다고 해요. 네. 혹시 박영훈 선수 알고 있었나요? 아니, 저는 모르고 있었는데 글쎄요, 뭐 공태 감독은 알고 있을 수도 있고요. 예. 네. 아무래도 그런 오더를 어떻게 내는지를 분석하고 이런 것은 각 팀의 감독이 많이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실 그리고 네. 이제 한종진 감독님이 예전에도 저도 물가정보에 한 해 있었어요. 근데 그때도 좀 주장 맞대결을 항상 좋아하시는 스타일이죠. 그래서 사실 제가 그때 주장일 때도 이제 엄연히 이제 상대 주장하고 붙으면 뭐 박정환 선수도 있었고 이렇게 불리한 대결도 많았는데 그래도 주장전을 좀 하고 싶어하는 스타일이더라고요. 그래서 네. 뭐 저는 그때 좀 실험은 안 좋았지만 아무튼 주장 대결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예. 이제 정규리그와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정규리그에서는 팀의 승패도 물론 이제 당연히 네. 중요하지만 또 팬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퍼포먼스도 조금 고려를 했다면 지금 네. 챔피언 결정전에서도 그럴 여유는 없거든요. 예. 네, 분명히 다르죠. 네. 지금 저하기에서 뭔가 새로운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수순이 꽤 진행이 됐습니다. 네, 여기 흑돌이 화점에만 있었던 상황에서 백이 아래쪽으로 갖다 붙이면서 시작된 싸움이고요. 흑이 귀로 이제 공격을 들어가면서 한 점을 내어주고 이제 바깥쪽에 두 텀을 쌓고 있는데 이 진행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은 이제 서로 약간 기세의 진행이기도 하고 이제 흑도 사실 귀를 차지하면 백이 이제 하변 쪽에서 이제 중앙까지 백이 이제 차지하는 모양이기 때문에 네. 흑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고요. 네, 사실 지금은 네 그냥 서로 타협인 진행 같은데 이제 여기서 이제 백이 나가는 수가 굉장히 어려운데 마지막 이제 간단하게 이게 붙이는 수는 1감인데 여기 붙이는 수는 안 되거든요. 지금 젖혀서 여섯, 끊을 때 일곱, 이게 단수를 먼저 듣기 때문에 안 되고요. 그래서 붙여나갈 수가 없으면 사실 입구자랑 저는 찝어가는 수도 생각을 했는데 이제 먼저 이쪽을 찝어가면은 그때 젖히는 수는 다르거든요. 이제 이렇게 단수를 치고 하나 먼저 단수 칠 시간이 나오네요. 단수 치니까 여기 칠 시간이 없어서 네. 다르기 때문에 이제 붙여가는 수는 안 되냐면 찝어가고 그러면 흑도 아마 이쪽으로 이었을 것 같아요. 있고 그 다음에 젖혀가는 이런 모양이 사실 그런 모양을 사실 예상했었는데 네. 지금 입구자로 그냥 나갔네요. 근데 입구자는데 흑이 이제 씌워갈 수가 있어서 백이 선택을 사실 안 할 줄 알았는데 약간 변화를 좀 두려워하는 그런 수법인 네. 것 같은데요. 한성호 사실 선수 선택이. 찝었으면은 지금 예, 이쪽을 밀어도요. 예, 밀어가도 백이 지금은 여기가 나가는 모양이 좀 안 좋거든요. 네. 사실 이렇게 나갈 수는 없고요. 지금 네. 이렇게 나가는 건 뚫린 자세 너무 좋아서 이건 안 되고 뭐 밀고 나가야 되는데 뭐 흙이 이쪽을 젖힐 수도 있고요. 아무튼 박영훈 구단이 생각할 때는 백이 이 마늘모로 두어간 네. 수는 찝고 나서 젖히는 것보다 약간 느린 느낌이 예, 있다, 그러니까 이런 판단이죠. 만약에 이쪽 백이 찝었으면 흙이 사실 2에만 젖혀 나가서 백이 모양이 괜찮고요. 네. 만약 흙이 늘면은 이제 끊어두고요. 나갈 때 이렇게 째서 째서 이렇게 흙이 찌를 때 이렇게 타고 나가는 그 모양이 낫지 않나 했는데 좀 더 자연스러운 행마가 되네요. 네. 네. 근데
근데 뭐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선택을 했을 것 같은데 뭐 입구자가 아직 나쁜지 좋은지는 잘 판단은 안 됩니다. 네. 그래서 네. 지금 뭐 밀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아. 그냥 이러고 삽니까? 그냥 안에서 또 그런 생각이었군요. 한상훈 선수는 탈출할 생각이 아. 없어 보입니다. 워낙 확실한 것을 좋아하는 기풍이라서 아. 그런데요. 괜찮은 것 같기도 하네요. 오히려 그냥 좀 간명한 선택인데 입구자를 둔 이상은 최선의 선택인 것 같아요. 네. 입구자 나간 이상은 아마 안쪽에 사는 게 최선의 선택이었던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신민준 선수도 여기를 와서 네. 좀 안정감 있게 네. 흑마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혹시 백이 역으로 이런 때 오는 것은 없었나요? 이수로요. 그런 생각을. 근데 만약에 네. 흑이 이쪽으로 파워를 하면 네. 나가는 자세가 별로 안 좋아서요. 지금 이렇게 미는 건 좀 떨리거든요. 미는 거는 쉬는 것도 있고 약간 떨려서 만약에 근데 말모로 나가야 이거를 한다면 마네모나 이거 흑이 들 때 네. 여기 마네모 나가는 거 근데 자세가 너무 안 좋아서요. 네. 이거는 뭐 뚫고 넣으면 이건 계속 밀리고요. 네. 이거는 백이 너무 공배를 연결하는 모습이고 하변에도 아예 흑이 타격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래서 이쪽 뛰는 수보다는 아마 실전의 안정적인 선택이 한 것 같아요. 예. 만약에 여기 뒀으면은 이걸 둘 때 이제 밀어가는 싸움은 사실 모르겠어요. 백이 백은 그걸 좀 연구해봐야 할까요? 밀어가는 싸움은 있었을 것 같긴 한데요. 이 싸움은 이렇게 호구를 치면 이거는 모양이 약간 다르거든요. 이제 꼬부려서 더 좋은 자세로 나갈 수가 있죠. 이거는 나갈 때 그 다음에 미는 수가 이제 백이 단수 치고 호구 치기 때문에 좀 다른데 이거는 또 쉬어가는 것도 건 안 되나요? 근데 약간 안 될 것 같긴 한데 근데 좀 어려우니까요. 네, 일단 어렵네요. 초읽기 예. 상황에서 선택하기에 예, 좀 어려운 예. 선택이었겠네요. 그리고 뭐 여기 뛰는 자리가 또 그렇게 좋다 뭐 이것도 사실 좀 어렵고요. 네. 예. 지금은 이제 시간이 잠깐 멈췄죠. 네. 신민준 선수가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지금은 이제 백돌이 여기가 약간 이제 엷어진 느낌이 있어서 어딘가 지켜야 될 것 같긴 한데요. 뭐 이쪽을 눈목자 정도 갈 수도 있고요. 이쪽이 일감 같긴 한데 아니면은 뭐 한 칸 정도 밑으로 올 수도 있고요. 아니 뭐 아무튼 이쪽을 줄 것 같아요. 뭐 여기든 거의 뭐 그림 그리기 수준. 네. 저는 두 칸이 일감입니다. 아. 박영구 단이 지금 짚어주신 이 세 군데 중에 저는 두 칸이 일감인데 한상훈 선수는 어디일지. 박영구 단 만약 선택한다면 저는 눈목자로 갈 것 같아요. 눈목자요? 예. 한 발이라도 더 근데 선두 쪽으로. 그냥 아예 아예 상대 진영으로 파고 들었습니다. 아예 강소가. 사실 이수는 생각을 했는데요. 이쪽을 사실 빠지고 그냥 건너붙이는 맛이 있어서 이게 지금 축이 안 되니까요. 네. 끊으면 이게 축이 안 돼서 굉장히 강수거든요. 약간 과감한 선택을 했네요. 그냥 넣으면은 자체 득이라고 보고 손을 뺀다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게 자체로도 득이 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큰 손해는 없다 뭐 이렇게 느낄 수는 있고요. 이제 만약에 여기 뛰는 흑도 좀 애매하긴 한 것 같아요. 늘어야 될지 아니면은 좀 더 강수를 생각할 수도 있고요. 이제 그 늘어가는 선택을 한다면 신민준 선수 입장에서 좀 떨리는 것은 네. 이렇게 된다는 것은 백이 여기를 젖혔을 때 거의 뭐 이런 식으로 두고 이제 공격을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일단 약간 좀 위험한 작전이다. 예. 이런 생각은 조금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안전한 선택을 했네요. 네. 네, 좀 더 단단하게 받았습니다. 지금은 그러면 백도 이쪽을 뭐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아까처럼 이제 원래는 이쪽이 일감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흑이 이쪽을 붙여서 이쪽을 차단하면 지금 백이 붙여둔 게 악수기 때문에요. 좀 가치가 커졌거든요. 이쪽이요. 네. 그래서 백도를 포기할 때 예, 방금 예. 전에 교환이 조금 악수다 이런 예, 말씀이시죠? 그래서 아마 이쪽을 봤던가 아니면 뭐 이쪽을 젖혀갈 수도 있고요. 좀 더 젖혀가는 게 일단 강수긴 한데요. 아니면 뭐 이런 데 입고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조금 더 백으로서는 파고들 수도 있고요. 네, 쉽게 두면 이쪽 한 칸인 것 같은데
저는 왠지 한상훈 선수가 젖히지 않을까. 아 이쪽을요. 아, 이선 쪽으로요? 이쪽 젖힌. 아 예, 이쪽 젖힌 게 지금 제일 강수입니다. 이제 흙은 치받고 있고 이제 사실 젖힌수가 이제 좌변을 깨면서 그 다음에 이제 백이 여기 치받아서 넘는 맛이 있기 때문에 뭐 보강한 느낌. 사실 여기 젖힌수나 이렇게 한 칸 뛴 수나 어차피 백을 보강하는 의미는 비슷하고요. 네. 이제 젖힌 수는 이 흙집을 깨면서 보강을 한 거고 여기 뛰는 수는 중앙 쪽을 위한 좀 보강이거든요. 근데 네. 좀 더 현실적인 선택을 했고요. 지금 뭐 아직은 더 긴 승부가 될 것 같은데 박영훈 선수가 보기에 지금 장면에서 뭔가 이 바디가 하이라이트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 예. 승부처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 한다면 예. 어디가 좀 유력할까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어디일까요? 지금은 여기 상변이 너무 중요해 보이고요. 네. 상변이 사실 지금 네. 여기 젖히는 맛도 있고 여기 일곱, 백이 이런 데 들어오는 맛이 있거든요. 네. 예, 붙이는 맛도 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쉽게 둬서 이런 데 두면은 제 일로 잡으러 갈 수는 없어요. 일로 잡으러 가면은 젖혀서 막을 때 이렇게 묻히면은 그냥 이렇게 이어서 이쪽이 살아 있거든요. 기가 살아 귀가, 예, 네, 기가 살게 살아 있기 되죠. 때문에 이제 이쪽을 오면은 흙은 거의 웬만하면 이쪽으로 받아야 돼요. 네. 그때 이제 뭐 이렇게 나가는 모습이 될 텐데 뭐 지금은 근데 뭐 당장 흙돌 차례고 아무튼 백이 만약에 이런 젖힌수로 이쪽을 깼을 경우에는 흙도 이제 이쪽으로 갈라가면은요 이쪽 돌과 이쪽 돌이 좀 백이 위험하거든요. 네. 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뭐 당장은 이런 선택을 안 했고요. 근데 마지막. 상변 집이 지금 다 되면은 너무 큰 집이라서 네. 여기 상변이 과연 몇 집이 나느냐 이쪽이 약간 승부차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신민준 선수 선택을 했습니다. 챔피언 결정전 2차전 특별 해설위원 박영훈 구단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쉬고 돌아오겠습니다. 신민준 선수와 한상훈 선수, 두 선수 모두 바둑판 앞으로 좀 바짝 다가서 앉아있는 모습이고요. 그만큼 바둑은 긴박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프는 여전히 팽팽하고요. 지금 두 대국자가 이제는 초읽기 상황이잖아요. 박영훈 선수가 실제로 이제 대국을 했을 때, 시합에서 예, 대국을 예. 했을 때, 이 선수는 특별히 좀 초읽기에 강한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선수가 있나요? 저렇게 뭐 마지막 하나. 사실 강하다는 선수 그러니까 네. 초읽기 웬만하면 다섯. 다 강하고요. 이런 네. 선수들은 일곱, 워낙 수익기들이 빠르잖아요. 네. 어린 친구들이 수익기들이 빨라서 사실 어릴수록 그 좀 초읽기에 약하다는 선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초읽기에 강하다는 느낌이 있고요. 오히려 조금 뭐 저도 그렇고 초읽기에 강하다 이런 느낌 아니죠. 그러니까 수익기가 좀 하는데도 오래 걸리고 하기 때문에 한 세대 위가 예, 초읽기 상황에서 좀 당혹스러운 좀, 장면을 많이 좀, 맞이한다? 네, 그렇게 생각해요. 네. 좀, 근데 요즘 어린 선수들은 아마 40초면 그래도 뭐 충분히 생각할 거 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럼 굳이 그것을 분류하자면 지금 대국을 펼치는 6명의 네. 선수 중에는 조한승 선수가 초읽기에 좀 취약할 것이다 이런 말씀인가요? 뭐 약간이라도 불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조한승 선수나 한상훈 선수가 그래도 네. 약간은 불리하지 않을까요? 초읽기 때요. 네. 둘, 근데 그러면은 뭐 네. 어쩔 수 없는 부분인 다섯,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섯, 읽는 속도가 일곱, 수익기 읽는 속도가 좀 여덟, 차이가 나기 때문에 네. 지금 뭐 지금도 좀 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뭐 이상한 수는 아무튼, 아니죠. 예, 이상한 뭐 실수가 나올 리는 없어요. 아, 약간 실수는 아니군요, 저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네. 큰 실수가 나올 리는 없다. 약간 이런 느낌. 다급하게 두지만 그냥 원래 둬야 될 자리를 둔다 네. 이런 느낌이죠. 보니까 저희가 아무리 좀 날카로운 질문을 해도 네. 박영훈 선수가 부드럽게 넘어가요. 항상 이 평생토록 수비 바둑을 뒀던 박영훈 선수이기 때문에 방어율이 수비에는, 좋네요. 네,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을 해볼게요. 네. 요즘 젊은 선수들이 뭐 부족한 네. 부분도 없고 슬기도 뭐 너무 빠르고요. 네.
그런데 이런 선수들 틈에서 여전히 경쟁력을 가지고 살아남아 계시잖아요. 세계 무대에서도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뭐, 사실 비결이 뭐 뭔가요? 제가 뭐 경쟁 뭐 살아남고 있다고 하기에는 약간 지금 셋, 뭐 좀 넷, 그냥 살아만 있는 거고요. 그 뭐 숨만 쉬고 버티고 있는 거고요. 사실 뭐 좀 더 치열하게 사실 더 잘 싸워야 되는데 아무튼 힘겹죠. 지금 애들이 워낙 강해서 사실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신경 싸움을 하고 있다라고 치기에는 사실 뭐 저랑 이제 박영훈 구단이 비슷한 세대인데요. 이 세대에서 랭킹 탑 10 안에 네. 박영훈 선수 말고는 거의 전멸했습니다. 여전히 건재하잖아요. 네. 뭐, 게다가 또 세계 무대, 이 세계 대회 결승에도 최근까지도 여러 번 올라갔고요. 뭐 그동안은 좀 뭐 운이 좀 따랐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뭐 사실 1년 1년이 이제 점점 더 힘겨운 싸움이니까요. 이제 사실은 이제 올해가 또 이제 더 고비고 또 넘기면 내년이 더 고비고 약간 예,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뭐 최선을 다하고 할 수밖에 없는데 아무튼 랭킹 20위 안쪽에 박영훈 구단보다 나이가 많은 선배는 조한승 구단 말고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 외에 이제 뭐 최철환 구단이나 원성진 구단 같은 친구들은 좀 있지만요. 네. 뭐 한번 근데 한승희 형도 저보다도 네. 한참 선배이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한승희 형 나이가 되면 또 그러게요. 겨우 3년인데요. 3년 이나라서 지금 뭐 매년이 너무 힘겹기 때문에 뭐 진짜 모르겠어요. 아무튼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늘 컨셉이시죠? 원래 이렇게 겸손한 잘 모르겠습니다. 네. 엄살이. 네. 아마 좀 그 여론을 좀 의식한 것이 아닌가. 오늘 방송용 토크인가요? 아, 좀? 좀 더 진실한 네. 토크를 원하겠습니다. 진실, 좀 더. 지금 너무 진실하게 얘기하고 있어서 그런가요? 거짓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근데 지금 사실 끊어가서는 사실 좀 약간 놀라긴 했는데요. 사실은 뭐 흑의 모양이 약간 모양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어차피 100도 넘어가는 게 있기 때문에 예. 끊어가는 선택이 박영훈 구단이 생각할 땐 조금 의외다. 이런 예. 말씀이시죠? 네, 신민준 선수와 한상훈 선수의 바둑은 조금 더 긴박해지고 있고요. 과연 조한승 선수와 박하민 선수의 바둑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도 궁금한데요.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하민 선수와 조한승 선수의 바둑도 꽤 많은 수수가 진행이 됐습니다. 좀 어떤 흐름인지. 일감으로는 네. 근데 여기도 넉점이 잡혀 있네요 중앙에. 그렇네요. 사실 저런 모양도 사실 좀 너무 깔끔하게 잡힌 형태라 좀 사실 좀 신기하네요 오늘. 흔치 않은 형태인데 이 두 판 모두 나왔습니다. 셀트리온 팀에서 어떤 주문이 있었나 봐요. 넉점을 잡아라. 네. 지금 조한승 선수가 다 잡았어요. 잡은 거네요. 네. 세트를 다 넉점을 잡은 거군요. 재밌는 형태가 나오고 있고요. 딱 지금 봤을 때 일감으로 이제 물론 이제 수순을 봐야 좀 더 정확한 흐름을 알 수 있지만 일감으로 딱 봤을 때에는 좀 어느 쪽이 두기 편한 흐름일까요? 지금 저도 바로 개가를 해봤는데 네. 지금 개가를 해보긴 했는데 사실 누가 좋다고 하기가 좀 애매해서요. 근데 뭔가 사실 한승희 형, 네. 조한승 구단이 네.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약간 미세한 끝내 바둑이 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반집승이 되게 많거든요. 네. 제 기억상으로는. 네. 그래서 이런 바둑이면 아마 본인이 싫어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미세하게 가서 약간 미세하게 이기는 그런 바둑이 지금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흐름으로 가고 있거든요. 바둑 자체는 만만치 않지만 조한승 네. 구단이 좀 더 선호하는 흐름으로 가고 네.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구단이 굉장히 제가 알기로는 반집승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네. 어제도 박하민 예, 선수에게 예. 반집승을 거뒀는데요. 그래서- 그럼 그 바둑도 보셨죠? 예, 봤죠. 예. 근데- 저희는 이 마지막 순간에 조한승 선수가 잠깐 좀 실수를 한 장면이 있지 않았나 예, 생각을 예, 했었는데 예. 어땠나요? 그 마지막 장면에서는 분명히 실수를 하긴 했죠. 근데 박하민 선수가 마지막에 응징을 못하긴 했는데 사실 그러니까 어제 바둑에는 마지막에는 조한 선수 약간 여유 있는 줄 알았는데
약간 방심도 약간 있었던 것 같고요. 아. 아무튼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아무튼 역전이 습관적으로 되는 타이밍이 있었죠. 근데 아, 그 역전의 기회가 한 번 있었군요. 예, 근데 이제 놓쳤고요. 근데 아무튼 지금 느낌은 또 바둑 두터워서 흙이 아마 싫어하진 않을 것 같아요. 예. 근데 형사는 어떤 거죠? 인공지능으로는 인공지능 형세는 저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냥 거의 뭐 비슷한 정도. 비슷한 예. 비슷하네요. 5대 5군요. 지금 좌측에 있는 한상훈 선수와 신민준 선수 바둑이나 우측에 박하민, 조한승 선수의 바둑이나 바둑은 이제부터 승부라고 인공지능 그래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이 박영훈 선수가 느끼기에 이 두 판 다 좀 장기전의 양상으로 봐야 할까요? 우측 이제 조한승 구단 그러니까 조한승 선수 바둑은 박하민 선수랑 바둑은 확실히 왠지 장기전으로 갈 것 같고요. 이제 신민준 선수 바둑은 지금 상변 쪽이 지금 흙이 굉장히 지금 모양이 크거든요. 근데 사실은 백이 언젠가 거기 들어갈 타이밍을 빨리 잡아야 되는데 흙이 지금 좌측 백도를 공격하고 있는 상황이라 백도 타이밍을 잡기가 쉽진 않아요. 그래서 이 바둑은 약간 장기전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신민준 선수 바둑은 지금 느낌으로는 장기전보다는 상변 접전에서 이렇게 뭔가 승부가 좀 갈릴 것 같은 느낌이 좀 살짝 있습니다. 네. 좌측의 바둑은 이제 그 예. 중앙 공격을 통해서 상대편의 모양을 키웠을 때 예. 집이 망창 나거나 아니면 다 예, 깨지거나 예, 해서 이제 그걸 통해서 예. 승패가 갈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 지금 흙이 계속 공격을 해갔는데 네. 사실 공격을 그러니까 지금 백은 상변 들어가기가 지금 아직 애매하거든요. 네, 그래서 네. 흙도 좀 더 강하게 공격하는 면이 있고요. 흙도 그러니까 공격을 해서 좀 상변 잘 못 들어오게 하는 예, 그런 좀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려운 것 같아요. 백도 어떻게 지금 둬야 될지. 네. 그렇다고 막 또 좌변을 계속 받아주기에는 또 좀 늦거든요. 지금 전원수 신민준 선수가 두는 전원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평소에 이제 신민준 선수의 기풍이 좀 타이트하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요. 네. 마지막 하나. 하지만 평소 이 박영훈 선수가 느끼기에 신민준 선수는 자신과 꼭 닮은 기품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줬고요. 닮은 면이 좀 있다라고 네. 예, 이야기했죠. 지금 들어가. 지금 한상훈 선수가 들어갔습니다. 또 타이트함에는 타이트함으로 승부했습니다. 상변을 아예 깊숙하게 파고 들었습니다. 예, 사실 저수는 일단 거의 선수 느낌이고요. 네. 흙은 우상기에 받아야 되고 이제 그때 백이 어떻게 둬야 될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일단 이거는 일단 뭐 받아야겠죠. 자, 1국과 2국 장고 대결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저희는 신민준 선수와 한상훈 선수의 2국 장고 대국 조금 더 자세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민준 선수가 이 타이트한 수들로 좀 일관을 해가고 있는데 한상훈 선수가 어디까지 참을까 이것도 좀 네. 관심사였거든요. 지금 타이트하게 두는 게 확실히 타이트하게 둬야 흙도 상변을 자동으로 지키는 약간 그런 간접 보강하는 느낌이 있어서 타이트하게 공격을 했는데 그래도 안 받았네요. 사실 지금은 이쪽을 만약에 백이 상변에 나가면 이 정도로 나갈 것 같은데 사실 흙이 이렇게 두면 일단 잡히긴 잡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셋, 크지 않다고 본 것 같아요. 잡혀도 여섯, 이어두면 여기 또 받아야 되고요. 아홉. 뒷맛도 나쁘네요. 예, 여기가 지금 백이 치받는 수가 선수기 때문에 여기 아. 끊는 수가 있거든요. 네. 끊으면 밑으로 받을 수가 없고요. 이렇게 둬야 되는데 그러면 이쪽 실리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본 것 같고요. 흙도 사실 그래서 이렇게 입구자는 당연히 두지 않을 것 같고 이쪽을 근데 흙도 공격하기가 만만치 않네요. 지금 이제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예. 이제부터의 승부가 한 수 한 수가 너무 중요한데요. 딱 지금 같은 장면이라면 어떻게 백과 흙, 지금은 어디를- 저는 백을 잡을 것 같아요. 백을 잡을 것 예. 같습니까? 저는 이쪽 돌이 네. 지금 보니까 생각보다 공격하기가 되게 어렵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입구자가 안 되는 순간 마지막 하나. 이쪽을 둘, 거의 늘어야 되는 모습이면은 또 치받아서
여섯, 이게 일곱, 잡히돌이 아니거든요. 네. 아홉, 이렇게 그냥 집으로 그냥 가네요. 신민진 선수가 침착하게. 냉정한 선택을 했습니다. 지금 아. 앞서 박영훈 구단이 이야기한 대로 당장 공격이 날카로운 수는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예, 사실 이쪽 느는 수는 지금 너무 악수거든요. 네. 예, 뭐 집으로 아예 집이 되는 수가 아니기 때문에 늘 수는 없어서 일단 차분하게 끊었는데요. 그러면은 그래도 여기 둔 게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여기 둔 수로 그래도 상변쪽을 사실 근데 흙이 지켜도 여기가 깔끔하게 집이 되는 모습이 아니라서 사실 어렵긴 한데요. 네. 일단 신민준 선수는 상대의 모양에 대한 급소 자리라고 판단하고 예. 거기를 찔러갔지만 뭐 아무튼 손 뺐을 때 아무것도 없다면은 네. 그래도 약간은 손해 본 것 같습니다. 네, 백에게 좀 별다른 영향력을 주지는 못하고 있고요. 셋, 넷, 하지만 흙이 한 수로 또 상변을 지키기도 또 여의치 네. 않았기 예, 때문에 예. 어려운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그쪽을 두 점을 그냥 포기하네요. 2점, 그러게요. 2점을 저는 살릴 줄 알았는데 꽉 이어서 받으면 좌측에도 영향을 주고 네. 두터운 자리라고 생각했는데 포기했습니다. 그래도 이거는 일단 이 잡는 자세가 깔끔해서요. 네. 이거는 사실 흙이 불만 없어 보이는데요. 사실 이쪽이 깔끔하게 잡히면은 백이 이쪽 선수가 안 되거든요. 막 이런 곳이 원래 다 선수가 되는 모습이었는데 이 두 점을 살리면요. 근데 지금 이게 잡히면 이쪽이 아무것도 안 됐기 때문에 흙이 오히려 막 나중에 이런 데만 와도 이쪽이 다 신경 쓰이고요. 굉장히 두터운 곳인데 그러게요. 거기 진짜 두터워 보이는데요. 네, 지금은 마지막 흙이 하나, 이거는 만족하고 잡을 것 같은. 일단 잡고요. 네, 지나가는 길에 선수 교환이고요. 약간의 응스타진이긴 한데 그래도 뭐 여기 때리진 못할 것 같아요. 지금 때리면. 그런데 네, 이수에 대해서 그래프가 왜 움직일까요? 저는 따내야 뭔가 인공지능이 저렇게 그래프가 옮기지 않을까. 이거 따야 되나요? 이을 거면 잇는다면 왜 그렇네요. 움직이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따야겠네요. 근데 따야 되나요? 근데 못 딸 것 같기도 해요. 이거 사실 뭐 따기에도 여기가 뭐 이거 뭐 별로 아프지도 않고 네. 여기 그냥 뚫릴 만만 남았기 때문에 사실 선택하기 좀 힘들 것 같고요. 근데 땄어야 되나 보네요. 인공지능 진짜. 그래프를 보면 따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따냈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선수들이 예. 따내기에는 또 쉽지가 네, 않았던 여기는 것 뭐 같고요. 뭐 있으나 마나 뭐 그렇게 인공지능은 나중에 들여다보거나 밀어 올리는 네. 그 활용이 중앙 크다. 접전에 있어서 네. 좀 역할을 한다라고 풀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포인트는 좌측인데 역시 여기 두 점을 백이 연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흙이 잡는 게 두터워 보이고 이렇게 된다면 약간 그래도 흙이 이쪽 부분에서는 좀 득점을 올린 듯한 그런 모습이라고 이제 풀이를 하고 계신 한성 거죠. 선수가 지금 이게 너무 편안하게 버리니까 네. 신민진 선수가 이렇게 잡는 게 또 안 여섯, 좋은가 이런 여덟, 고민도 할 것 같아요. 아홉, 이 붙여가는 수가 좋나요? 그래서 이거를 따냈어야 되나요? 이제 타이트한 수를 두는데요. 근데 사실 여기 지금 잡는 수는 네. 사실은 흙 입장에선 또 백이 버리니까 또 이게 별거 없다고 느낄 수도 있고요. 그런 이제 심리적인 네.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인공지능 그래프는 그냥 그저 지금 장면에서 최선을 본다면 실전에서 이제 대구를 하다 보면 본인의 판단도 있지만 상대의 판단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상대가 버렸을 때에는 그렇죠. 안 잡게 예. 되고 좀 예. 그런 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 뒀는데 백에 여기 뒀을 때 이제 인공지능이 바뀌니까 저희는 먹으면 좋다 이제 해설하는 사람 네. 저희는 이제 인공지능을 보니까 먹으면 좋나 보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두는 입장에서는 그냥 버리니까 먹으면 또 별거 없나 보다 할 수도 있고요. 네. 이제 그 상대가 버렸는데 본인은 잡는다는 것은 일단은 그 판단에 있어서 충돌을 감수한다는 거고 그걸 할 때에는 좀 더 확신한 그런 형세의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데요. 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조금 판단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이쪽 붙인 이상은 이건 이제는 안 잡을 것 같아요. 네. 이제는 안 잡을 것 같고요. 근데 사실 여기를 안 잡으면은 흙도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크게 공격을 해야 되는데 근데 사실 이쪽을 계속 뭐 백도 살릴지는 의문이고요. 뭐 일단 흙도 그러면 뛰는 정도일 것 같은데. 네. 네. 신민준 선수가 이래놓고 두 점 잡을 거라면 이래놓고 잡기에는 뭔가 그래도 그전 교환이 좀 예, 의미가 없죠. 좀 악수 같아서 네. 일단 둔 이상은
이쪽이 그래도 일단 일감이긴 한데요. 자, 신민준 선수 중앙으로 뛰어나가지 않을까 싶고요. 두 점을 잡기에는 왠지 상대의 네, 의도인 것 네. 같아서 썩 내키지 지금- 않기도 합니다. 여덟, 아홉. 충머리를 둔 건가요? 아, 저게 충머리인가요? 상상을 초월하는 수가 나왔는데요. 진짜 공수. 이걸 막을 때 지금 여기 끊고요. 이 단수치는 충머리인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축이 아니거든요. 여기 나가면은 여기 붙여놓은 수 때문에 맞죠? 이게 축이 아닌 거죠? 네. 그러니까, 예. 그렇네요. 이렇게 해서 예, 딱 축이 아니네요. 붙여둔 어. 수가 역할을 합니다. 예, 이 돌이 없었으면 지금 단수쳐 축이니까요. 이렇게 잡혀서 축이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상상을 못했는데. 정말 상상 예. 초월입니다. 그럼 붙여두는 수가 충머리였습니다. 저는 그냥 다섯, 일단 좀 활용이라는 여섯, 충머리까지 생각 못했네요. 근데 여덟, 아홉. 뭐 인공지능은 만만치 않은 싸움이라고 하는데 일단 아무튼 뭐 흑이 지금 뭐 좋은 수라기보다는 일단 아무튼 근데 진짜 좀 놀랄만한 수가 나왔네요. 근데 이렇게 아예 생각을 못했던 수를 실전에서 당했을 때 예. 좀 당혹스럽거나 그렇진 않나요? 어떨까요? 특히 지금처럼 초읽기를 몰린 상황에서요. 네. 지금은 당연히 굉장히 당황할 수 있는 타이밍이고요. 한상훈 선수 입장에서는 좀 당황하고 이수가 좋아서라기보다는 이수 자체를 미리 준비할 수 없을 준비할 수 네, 없죠. 예. 그런 수법이기 때문에 예. 근데 뭐 지금은 그냥 당황은 했지만 일단 여기까지는 일단 뭐 백도 보이거든요. 네. 사실 뭐 축이 안 되니까 늘 수밖에 없어서 네. 당황은 하지만 지금은 뭐 그렇게 다음 수가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백 입장에서. 그래서 뭐 그렇게 네, 완착이 네. 나오는 시점 네. 같지는 않다. 늘고 근데 이제 크게 어딘가를 이제 밀어 갔을 때 이제 실수가 나올 수 있는데요. 여섯, 일곱, 여덟, 백이 그래도 일로 늘잖아요. 일단 일로 늘고요. 근데 흑이 사실 일로 밀어야지도 약간 어려워서요. 만약 우측을 밀어간다면 어떻게 진행되죠? 우측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실수가 나올 수도 있는데요. 너무 어려워서 지금 젖혀야 할지 늘어야 할지 사실 자체로 늘어야 되나 이게 모양상? 저도 모양상 계속 같이 밀어보면요. 또이고요. 이게 또 뛰는 것도 있고 젖히는 것도 있는데 일단 강수는 젖히고 뛸 때 이쪽을 주면 진짜 강수인데요. 이거 막 끊고 서로 가르고 나오는. 쌍전으로 뭐 이쪽 상변이랑 이거는 당장은 흑이 안 되겠네요. 뭐 이렇게 붙이면 당장은 안 될 것 같긴 한데 마지막 하나, 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일루밀 수도 있을 것 다섯, 같고 일루밀 수도 있을 여섯, 것 같고 일곱, 뭐 뛰는 것도 여덟, 처음에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일단 들었네요. 자, 우선 중앙을 끊어놓은 뒤에 이 상변 한 점을 살릴 수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네,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한 점은 그래도 백이 근데 사실 지금 집으로 여기 있는 게 굉장히 커 보여서요. 사실 여기는 사실 받기 싫은데요. 거기 받는 건 정말 떨립니다. 이제 여기를 받으면 흑이 한 점 움직였을 때 네. 이쪽 뒷맛도 없이 이 네. 부분에서 전투가 백도 뒤가 없는 전투이기 때문에 저쪽은, 약간 부담스럽고요. 상관은 못 받을 것 같은데요. 백도 또 어떻게 근데 중앙에 사실 그냥 뭐 장문 씌워서 잡는 거는 좀 작아 보이죠? 이렇게 잡는 건 너무 작고요. 근데 잡으려면 뭐 이렇게 띄어서 잡을 수 네. 있는데요. 마지막 하나, 근데 뭐 둘, 어렵습니다. 뛰어야 될지 뭐 이렇게 살려야 될지. 박영훈 선수라면 지금 이제 출기에서 저는 뛸 것 같아요. 1,000원짜리요. 예. 이수도 약간 생각을 했는데 나름 좀 중앙을 이제 신경 쓰는 지킴수입니다. 네, 지금 사실 이렇게 지킨 수는 이렇게 지켜서 흑이 이쪽을 나가지 못할 것 같아요. 이수로 인해서요. 이건 당장 호구 자세가 나오니까 이거는 안 되는데요. 이제 애매한 게 이제 흑이 막 이런 식으로 뛰었을 때 이쪽을 안 받을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이쪽을 받게 되면 네, 가일수가 필요하다면 그러면 이쪽도 또 위험해 보이기도 하고요. 그래도 이쪽은 계속 안 잡히네요. 백도 잡히지만 않는다면 백도 가능한가요? 나름 이게 또 괜찮아 보이기도 하네요.
일단 상변 쪽에 한 점을 살리면서 네. 중앙 쪽도 간접 보강하는 그런 효과를 흑이 그러면 기대하고 이거 있습니다. 나갈 수도 있겠는데요. 셋, 아, 근데 이거 흑도 네. 떨려서 다섯, 나갈 수 있을지. 여섯. 지금 그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박영훈 구단의 아, 이 해설을 들으면 아시겠지만 실제로 대국장에 앉아 있으면 1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이것도 들 수 있고 저것도 들 수 있는데 감각적으로 계속 그것을 한 선수 선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참 그런 게 고역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막 이제 사실 이거 확신이 다 없기 때문에 네. 이런 뭐 나가는 수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그냥 감각으로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그렇죠. 그러니까 박영훈 구단이 일감으로 이야기했던 그 자리를 신민준 예. 선수가 착수를 그냥 했고요. 무난한 수 같아요, 이 정도가. 그래서 여기서 백이 이제 이쪽을 받을 것인가, 뭐 이쪽을 살릴 것인가 어떻게 할지 일단 응스타진하는 의미도 있고요. 그럼 이 선수들이 네, 네. 수를 선택하는 그 과정을 좀 생각을 해보면요. 네, 네. 우선 일감으로 떠오르는 자리가 있으면 그 수를 검토를 해보고요. 예. 특별한 문제가 있지 않다라고 하면 대체로 그 수를 선택을 하나요? 보통은 그런 여덟, 예, 보통은 일감대로 일단 둘 때가 예, 많겠죠. 둔다고 어.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보통은 처음 떠올리는 수들이 일감인데 그 일감이 크게 이상하지만 않다면은 아 근데 그 물론 이제 선수들마다 다른데 좀 속기파 기사들은 아마 일감이 크게 나쁘지 않으면 두는 걸로 좀 많이 두는 것 같고요. 근데 아마 좀 더 이제 장고파 기사들은 일감을 보고도 또 다른 수도 읽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일감도 읽고 다른 수도 읽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일감이 문제가 없어도 다른 수를 연구할 수 있는데 아마 좀 속기파 기사들은 일감이 그냥 크게 문제가 없으면 그냥 그 자리를 선택할 것 같아요. 예. 박영훈 구단은 속기파인가요? 장고파인가요? 아 저는 속기파라고 생각을 해서요. 저는 그냥 일감이 문제가 없으면 무조건 두긴 하는데. 네. 예. 박영훈 구단이 제가 어린 시절 처음 만났을 때는 굉장히 장고파였거든요. 아, 근데 어느 예. 순간 좀 속기로 바뀌었는데 예. 어떤 변화하는데 어떤 것이 크게 어떤 좀 배경 작용했을까요? 때문에 예. 변화를 했을까요? 아, 일단 봐둘 때 저는 초읽기가 당연히 자신이 없어서 그냥 대체로 뭐 장고바둑이어도 약간 좀 괜한 시간을 잘 안 쓰려고 하다 보면은 이제 일감대로 그러니까 속기로 두는 거죠. 웬만하면 큰 실수가 아니면 속기로 좀 일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을 남겨놓고 이제 나중에 좀 이제 나중에 이제 나름 승부처럼 느낄 때 좀 더 쓰는 스타일이고요. 사실 근데 장고파 기사들은 마지막 뭐 하나, 초읽기가 자신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한 것 같긴 여섯, 해요. 예. 일곱, 맞아요. 여덟, 아홉, 일견 생각할 때는 이 속기파는 당연히 또 초읽기에 강하고 아, 장고 선수들은 좀 초읽기에 비교적 아. 상대적으로 약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초읽기가 오히려 장고파 기사들은 초읽기가 자신이 있어서 장고파일 수도 있어요. 예. 네. 예. 하지만 박영훈 선수는 속기파인 걸로. 예, 저는 그래도 섞인 편이죠. 예. 네. 아 근데 이쪽을 지금 뛰어갔는데 이게 또 굉장히 노림이 예. 조금 있나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응스타제인 것 같은데 지금도 좀 애매한 게 이게 안 받을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안 받을 수 조금 떨리는 형태이긴 하네요. 그러니까 백이 이제 강수는 안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안 받고 이쪽을 살리고요. 찝으면은 하나, 이쪽으로 있고 당장 이렇게 막는 거는 네. 끊어서 이거는 흑이 안 다섯, 되거든요. 여섯, 이렇게 막아도 일곱, 여덟, 버틸 것 아홉. 같긴 한. 일단 안 받았습니다. 예, 일단 안 받았는데요. 네. 당장은 수가 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근데 흑이 근데 최하로 이렇게는 잡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붙이고 찌를 때 이런 붙이기 전에 일단 이쪽 하나 해놔야 되나요? 네. 잘 안 되는 것 같네요. 오늘 박영훈 구단이 조명 아래에서 네. 착각을 좀 잘해서요. 뜨거워요. 그럼 사실 근데 또 별맛이 없으면은 이 수가 좀 느릴 수도 있는데요, 뛰는 수가. 일단 한상훈 선수는 부분적으로는 큰 수가 없다라고 보고 네. 손을 뺐고요. 근데 지금은 사실 네. 근데 사실 지금 바둑이 뭐 흑이 이렇게 좀 느리다고 해도요. 어차피 셋,
이런 데가 백이 다섯, 원래 잘 안 잡히는 돌이었잖아요. 네. 여덟, 근데 또 아홉, 이런 데를 흙이 둬서 백한테 이렇게 살게끔 이렇게 강요하는 느낌이 있으면 또 이 교환과 이 교환이 또 흙이 또 손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네. 이렇게 쉬었다고 해도 여기에도 강요하는 느낌이 있으면 또 손해가 없기 때문에 지금 뭐 이게 또 완착인지 모르겠어요. 네. 지금 백이 나와 끊는 것까지는 너무 심하다 이런 의견이신가요? 지금 아니요 지금 나올 것 같은데요. 지금 뭔가 손돌림이 지금 나올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네, 들여다봤다는 건 결행하겠다는 뜻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예, 이거는 뭐 할 것 같아요. 이거는 일단 네, 그럼 백이 돌파를 예, 한다면 예, 무조건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이건. 무조건 해야 하는 예, 장면일까요? 하고 일단 백도 깔끔하게 안 되는 수는 안 보이니까 여섯, 할 것 여섯, 같은데요. 일곱, 여덟, 참 갑니까? 아. 참았네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짧은 시간 안에 수를 정확히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냥 감각적으로 이게 될지 안 될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졌으면 했을 것 같은데. 박영구 단위는 예. 선택하나요? 예, 했을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찌를 때 설마 이렇게 치받는 게 무섭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설마 이렇게 두고 이렇게 잡는 게 이것도 있긴 한데요. 네. 이게 싫었을까요? 그걸 모르겠는데요. 근데 사실 이거는 여기 일로 끊고 여기 뒷맛도 좀 있어서 여기 뭐 끼우고 이렇게 하고 뭐 뒷맛도 좀 있어서 사실은 이게 무서웠을 것 같진 않은데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당연히 이게 찌르는 게 어렵긴 한데 그냥 뭐 물론 자신이 없게 근데 바둑이 나쁘지 않다고 본 것 같네요. 지금 선택하는 거 보면은 네, 대신 흙도 정말 단단한 형태를 얻어냈습니다. 네. 지금 아까 이렇게 처리가 되면 백돌이 이제 여기 없었던 상황인데요. 최소한 이제 여기 끊으면 그쪽도 뒷맛이네요. 이렇게 되면 그거는 네, 여기 그러네요. 있는 게 선수가 돼서 네. 여기를 끊고 위를 끼워서 뭐 이런 데를 이으면 지금 세정을 살릴 수가 없잖아요. 아, 그러면 예, 그래도 예. 백이 끼우는 게 일감이 아니었을까 싶긴 한데요. 그러니까 찔렀으면은 그러면 흙도 치받을 수는 없고 그냥 이쪽을 막고 이제 이쪽 나오는 싸움에서 이제 승부가 났을 것 같은데 아홉, 일단 좀 떨리는 싸움을 예, 피했습니다. 떨려서 피했어요. 예. 한상원 선수가 좀 몸을 사리고 예, 있습니다. 좀 형태를 봤을 때 예. 한상원 선수가 형세를 좀 좋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그 찌르는 싸움이 안 된다고 판단했을 리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어렵다는 있는데 안 된다고 판단했을 리는 없는데 이렇게 피한 거 보면은 그냥 나쁘진 않다고 느낀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근데 한상훈 선수의 기풍이 앞서 박영훈 구단이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좀 안정적인 면은 있어도 가끔 이제 어떤 치열함에서 좀 부족할 때도 있는데 지금이 약간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예, 지금 이렇게 되면 약간 흙이 잘 됐다고 보여지는데 예. 어떨까요? 이렇게 되면은 백이 아무래도 결국은 이쪽도 지금 이렇게 뛰었을 때 이교환도 지금 백이 받았기 때문에 이교환도 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백이 요 교환도 조금 악수고요. 그러니까 아무튼 흙이 좀 잘 됐긴 잘 됐거든요. 근데 백이 만약에 이렇게 두고 나쁘지 않다면은 모르겠는데 이렇게 두고 나쁘면 확실히 이상한 것 같아요. 그거는. 그 한 수로 좀 형세를 그르칠 수도 있는 거군요. 근데 이거는 흙이 좀 잘 되긴 잘 된 것 같은데. 네. 예. 두 분 모두 좀 흙이 좀 잘 됐다고 느끼고 있잖아요. 네. 그 이유는 백이 별로 한 게 없어서인가요? 이거 제 느낌에는 백이 여기를 들여다보고 나서 여기를 안 뚫을 거라면 이 들여다본 수를 주지 말았어야 될 것 같고요. 차라리 뭐 그냥 잡는 것보다도 못한 것 같고. 근데 들여다봤으면은 뚫었어야 되는데 실제로 뚫는 게 지금 여섯, 박영 구단의 의견으로는 되는 듯 보이고요. 아홉, 그런데 결국 뚫으려다가 못 뚫었기 때문에 네. 이 갈팡질팡하는 사이에 백이 좀 손해를 봤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흙이 너무 두텁게 연결돼서요. 흙 모양 자체가 다 두터워서 이제 백이 여기는 일단 지금 지켜야 될 것 같고요. 네. 이쪽은 하나 지금 연결해야 되고 그럼 이쪽도 지금 그대로 남았거든요. 이쪽 찌르면 아까는 여기 요 돌이 없었기 때문에 좀 이 돌이 확실하게 제압되는 느낌이 아니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깔끔하게 연결됐다고 해요. 굉장히 깔끔하게 잡았고요. 네.
사실 이쪽 이런데 모양도 백이 이제 흙이 이런데 뛰어가면 뭐 여기 받아야 될 확률이 높고요. 뭐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뭐 이런 식으로 당할 수도 있고 여기도 집이 잘 안 나고요. 이렇게 뭐 당할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좀 흙이 두기가 편한 바둑이 확실히 당해서 되네요. 예. 둘, 그리고 아래쪽도 보면 흙이 뭐 이런 식으로 두고 이 예. 돌을 추격하면 여기 느는 게 흙에 걸리고 여덟, 여기 들여다보는 게 또 흙에 걸립니다. 앞으로 뭔가 흙이 즐거운 곳이 좀 많다고 생각은 드네요. 지금 집으로는 신민준 선수가 또 웃었어요. 근데 지금의 웃음은 저는 좀 믿기 어렵습니다. 어. 네, 흙이 좀 잘 된 것 같은데 쓴 웃음을 지어서요. 그럼 이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박영훈 구단 실제 대국하다 보면 네. 박영훈 구단도 뭐 혀를 찬다거나 네. 약간 한숨을 내쉬거나 이런 네. 제스처 나오잖아요. 예, 예. 어디까지 진실입니까? 의도된 저는 몸짓인가요? 진실인데요. 네. 저는 진짜긴 한데 그게 물론 엄살도 있는 게 그러니까 깔끔하지 않으면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진짜 90% 좋다가 80% 좋아지는 어떤 후회가 예, 남는 예, 수를 그렇죠. 두었을 때도 그러면 무조건 하고요. 네. 그러니까 그게 뭐 습관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네. 뭐 예를 들어서 100% 바둑을 이기기 전까지는 좀 그 수 자체에 계속- 후회가 좀 있으면 계속 후회가 있다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러니까 뭐 바둑이 아예 승부가 결정된 게 아니고 100% 이기기 전까지는 그냥 모든 수가 약간이라도 아쉬움이 있으면 좀 이렇게 엄살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둘, 자책하는 네, 거죠. 네. 자책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습관적으로. 여섯, 근데 무조건 일곱, 뭐 여덟, 아홉, 실수 안 했, 막 이제 손해를 안 봤다고 느꼈는데 막 그렇게 제스처를 취하고 그런 거는 뭐 모르겠어요.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네. 모르죠. 또 그것도 나올 수도 있는데 듣고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네. 선수들이 대부분 방금 전 본인이 선택한 거에 대한 후회를 이제 예, 예. 표정으로 좀 드러내는 경우가 예, 많습니다. 예. 근데 형세가 유리하더라도 예. 후회되는 것은 분명 뭐 그렇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자체 예. 그런 게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혹시 한상훈 선수가 이 하중앙 쪽을 좀 봉쇄를 했고요. 신민준 네. 선수 일단 젖혀갔네요. 네, 젖혀갔습니다. 일단 치받으면 네. 그냥 끝내기를 좀 활용한다는 의미인가요? 뭐 그렇게 이쪽을요. 예. 조치 받으면 일단 이 부분에 한 집이 확보가 됐고 뭐 위쪽도 있고 연결도 네, 그렇고 뭐 당장 잡힐 예, 돌로 이제 판단이 되진 않죠. 그러면 신민준 선수도 중앙을 계속해서 두어가지는 않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어. 치받을 때 이제 계속 이쪽을 마지막 하나, 둘, 셋, 여기까지 일단 다섯, 이건 되겠죠? 여섯, 아, 일곱, 안 안 되나요? 되나요? 근데 자, 한상훈 선수가 조금 다르게 받았고요. 과연 신민준 선수 어떻게 대응할까요? 두 선수의 바둑 여전히 팽팽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슛은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죠.